자,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권순일 사무실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제 압수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재판 거래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산부 네. 김용식 부장검사가 실제는 이제 재판 거래를 수사하고 있는데 네. 재판 거래라고 이게 적으면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 안 해줘요. 왜? 권순일만 들어오면 이게 다 기각시켜 버려요. 아, 판사들한테 같은 판사들이라고? 아니 권순일이가 이제 평소에 돈을 잘 써요. 비타오백을 잘 나눠줘요 판사들한테. 어허, 예. 그런데 먹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장 발부를 안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법은 확실하거든요. 퇴임 후에 네.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연봉으로 1억 5천이 아니고 2억이에요. 실수는 그러니까 월 1,500만 원씩 받았는데 세금 빼니까 이제 1억 5천이고 실제는 연봉 2억을 네. 이제 한 거 이게 변호사법은 딱 떨어지니까 네. 이걸로 이제 어제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네. 실제는 이제 그 재판 거래를 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한테 다시 칼날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재판 거래는 이재명이랑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는 법조인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요. 네네. 저도 이제 대법원의 상고 사건을 좀 몇 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어떤 단계인지 우리가 깜깜입니다.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요즘은 이제 그 대법관 이름도 안 가르쳐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연구관들이 먼저 신건조에서 거르고 그다음에 그 전담 연구관 넘어가고 그다음에 부에 누가 판사 대법관 4명이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전화 배치로 가고 이런 정확한 경과 과정을 날짜까지 다 하는 게 김만배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 자체가 저는 비밀 누설이라 봐요. 김만배 대단한 자였네. 권순일이가 다 알려주니까 권순일. 이걸 알 수가 없는 이 자체가 이게 범죄입니다. 아, 예. 이게 기밀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숫자까지 언제 대법원 전화배치 언제 선고되는데 7대 5야. 이까지 알려줬다는 거 아니면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걸? 저는 따라서 이제 이 숫자까지 7대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이 과정을 날짜별로 다 아니까 김만배가 이제 이걸 알잖아요. 이걸 이제 정진상이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몰라요. 정진상이 알아.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하고 김만배가 계속 싸웠거든요. 그때 정진상이가 나서가지고 유동규 보고 야 장비야 너게 김만배 잘못이 된다. 우리 이재명 형님의 목숨죄를 김만배가 지고 있다. 이렇게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유동규 씨가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진상을 통해서 김만배가 대부분의 경과를 다 알려준 거예요. 이재명한테. 그렇게 하면 이제 정진상이한테는 김만배가 알려줬다는 것까지는 팩트가 확인이 돼 있고. 네. 그러면 이거를 정진상이가 지만 알았을까요? 이재명이한테 잽싸게 달려가서 7대 5로 이제 무죄 난답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할 때는 증거와 그다음에 경험칙,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거든요. 네네. 증거에 의해서는 정지상한테까지 가. 정지사회가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는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상식으로. 판사가 판단할 때 증거만 가지고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증거와 경험칙 이걸 상식이라 그래. 합리적 유추 이걸 사실 인정하는 게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 외에 경험칙에서 사실 인정할 수 있죠. 정진상이가 이재명한테 이게 보고한 거는 경험칙상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권순일을 통해서 나왔을 정보가 김만배 통해서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권순일 사이에 뭐 김만배가 끼어 있고 정진상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거래의 두 주체는 권순일이하고 이재명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마 이제 그 돈으로는요. 네. 아마 50억을 한 거죠. 이거는 뭐 녹취록이 다 있으니까 1년에 연봉 2억이면요. 10년이면 20억입니다. 예. 권순일이가 몇 년 더 살까요? 요즘 평균 수명 90개 살면 그냥 50억이 넘죠.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는 돈을 통해서 권순일 매수하고 더 중요한 게 이재명은 대통령이 다음 되면 대법원장 그런 이야기 자기들 사이에 대법원장을 제시한다. 예. 뭐 이런 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재판 거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수처는 수사 준비가 안 돼서 수사 못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우리 우파 중에서도요. 네. 또 이제 그 사퇴라는 분이 있는데요. 사퇴하고 나면요. 네. 그다음에 또 구속해라 그럽니다. 구속하라 하겠지. 또 구속하고 나면요. 예. 윤석열까지 구속하라 그럽니다. 예. 좌파들의 요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공처에다가 수사 요구한 거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이게 충분하다. 더 이상의 요구를 우파 내에서는 해서 안 된다. 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네. 더 이상 하는 거는 그 해당 행위라고 제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공처가 요 부분을 그 법조문을 잘 기자들이 안 봐요. 제가 네. 종편에 나가서 이제 그 법조문을 읽어주는데요. 네, 네. 우리가 이재명이나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을 피고인을 하죠. 예. 이재명하고 조국은 이제 피고인은요 원칙적으로 이제 출국 금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제한이 없어요. 필요하면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라는 건 뭐냐 하면 고소 고발은 너무 많잖아요. 어제도 민주당이 막 고소 10건 막 20건 하잖아요. 네. 근데 고소당했다 해서 무조건 출국 금지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범죄일 것.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고소당 자체가 직권남용은 5년의 가벼운 죄입니다. 이재명이 중범죄잖아.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중범죄일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원칙은 3개월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리 다 수사해놓고 꼭 필요할 때 출국 금지하고 3개월 내에 끝내라 이 말이에요 수사를. 예. 근데 이종섭은 1월 달에 출국 금지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런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사람이 없어요. 공수처장, 차장, 1부장이 없다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 밑에 참고인도 조사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출국 금지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되면 풀리는 거예요. 원래. 이걸 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게 하니까 지금 공처가 못 하겠다 수사. 이래버렸고요. 아마 이제 그 이종섭 대사도 그러면 이제 선거 때까지 나 기다리고 있겠다. 대기하고 있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공수처가 너무 편향돼 있다. 민변 공처가 공수처가 이제 이 정도면 이게 정치 공작하는 겁니다. 정치 공작이에요. 공처가 이 정도면 이게 저는 공수처 폐지를 오히려 공약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 공격을 받고 또 한동훈이나 그 국민의힘 후보들도 몇 명 나서서 뭐 안철수니 나경원이 조기 귀국 했잖아요. 예. 그 이제 이종섭이 조기 귀국 했어. 예. 근데 막상 공수처는 수사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기 귀국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좀 반격해라. 예. 역공을 취해라 이제는. 예. 예, 공수처야말로 공작의 이 시발점 아니냐. 예. 그렇게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과 여기에 커넥션으로 끼어 들어가 있는 언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들에 대한 강력한 역공으로 국면 전환을 시키자. 제가 그렇게 오늘 주문했어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역공으로 돌아섰어요. 예. 이제 공수가 답할 때다. 네. 오히려 이제 정치 공작이 아닌가. 네. 이렇게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공수처 공격에 나섰고요. 네. 근데 아직도 뭐 안철수나 몇몇 후보는요. 이종섭 대사 사퇴해라. 이 무슨 이게 망발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선거 때 본인들이 뭐 선거판이 뭐 불리하다 싶으니까 책임을 딴 데로 떠넘기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 이런 이슈도 하나 관리할 만한 TF도 없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에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저희도 방송에서 계속 이제 공수를 때리고 MBC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금 선거에 그 영향력을 찾아들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더구나 이재명이는 재판까지 무단 결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단 결석. 어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죠. 예. 재판을 그 생깐다고 했나? 생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재판을 안 간 게요. 지금 무단 결석 무단으로 불출석한 게 5번입니다. 이 자욕을 우리 국민들이 또 이것도 법을 잘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네. 보세요.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FC 이런 거 있잖아. 백현동. 네. 이게 본류 재판이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안 오면 재판을 못 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2번 무단한 거예요. 네네. 불출석을.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26일 날 또 안 오면 강제 구인하겠다 영장. 요거는 판사가 김동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는
이재명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한다. 근데 현재 2번 불출석했다. 이 상태거든요. 원래는 이제 2번 안 오면 원래는 구속해야 되는데 이재명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음에 26일 안 오면 네네. 그때는 이게 영장으로 강제 구인한다. 요게 하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선거법 재판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3번 불출석했어요. 무단. 선거법은. 근데 이 선거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이재명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걸 착각해가 이재명이가 안 가도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도 이재명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선거법은 신속하게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는 마치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야, 내 없어도 재판할 수 있지 않냐. 이래가 그냥 안 간 거예요. 이것도 이게 불법입니다. 출석 의무는 다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지금 이재명은 선거법에 3번 무단 불출석, 그다음에 대장동에 2번, 5번에게 법원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이거 우리 법치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뭐 괘씸죄 이상으로 뭔가를 제재할 만한 뭐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대장동은 이제 그 김동영이가 뭐 좌파지만 워낙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하겠다. 다음에 안 오면. 구인장. 예. 근데 제가 이재명 측에 그 몇 명한테 들었는데 네. 다음에도 이게 안 가겠다. 그럼 이게 경찰이 질질 잡아올 겁니다. 질질 끌려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게 도움된다. 아, 선거 때. 야, 이러더라고. 거기에 이름은 제가 못 밝히지만 그 밑에 비서실에 부실장인가 뭐 아니, 뭐 제가 방송하는 분이. 그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이거야말로 질질질 끌려가겠다 재판에. 26일 안 오고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법치를 유리한데 지금 지켜봐야 돼요. 그날 가느냐. 판사는 영장으로 구인하겠다 했고 지금 이재명 측에 제가 들은 그 참모한 데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끌려가겠다. 그거는 탄압받는. 경찰이 끌고 갑니까? 아니면 법원의 그 집행관들이 끌고 갑니까? 보통은 이제 경찰에 위탁을 주고 경찰이 뭐 한 2명이 오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대부분은 위탁을 주죠. 관할 그 사법경찰관한데 법원이 직접 가지는 않고 네. 아마 이게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 밑에 참모가 안 온다고 하길래 저 깜짝 놀랐습니다. 듣고. 그래요? 예, 한번 지켜봐야 돼요. 오늘. 이거는 뭐 사실 이재명이하고 사법부 간의 싸움이라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것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렇게 잔악하게 일당 대표를 끌고 간다 뭐 이러고 이제 선전할 셈이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설마 경찰이 끌어가고 그거- 끌려가고 이게 그-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아니, 서정욱 변호사 그 형사 사건 많이 하시니까 예. 그 공갈범들 있잖아. 예. 그 자동차 사고 당했다고 막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 막 이렇게. 예, 그 사기범이죠. 사기범. 들어놓고 하는 거. 보험 사기. 그렇죠. 딱 그 장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야, 저는 26일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바로 다음 주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갈까? 가면 이게 쪼른 거 판사가 구인한다니까. 안 가면 이게 끌려가고 판사도 이게 자존심 있잖아. 공은 했거든요. 예. 야, 다음 주 바로 26일 아닙니까? 화요일.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들은 게 예. 이것도 심각합니다. 예. 이재명 측에서는 자기들에게 재판 다 선고가면요. 거의 다 100% 유죄로 생각해요. 이거 무죄 놓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기들은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한다.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조국이가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측도 법률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죄를 받을 수 아니 없다. 그러면 어. 그 대장동 변호사라는 것들은 그 무능하게 짝이 없는 것들인데 왜 그것들한테 다 공천을 주지?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직원들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게 법정에서 뭐 싸우고 뭐 나올 사람이 필요하니 그게 그게 돈을 아니고 줘야 되거든. 그게 아니고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죠. 또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한다는 게 뭐냐? 이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 재판을 질질질 끌어서 대통령 선거까지 끌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이제 이거는 끝난 거다. 이렇게 자기 보는 건데 근데 그것도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총선 끝나고 윤석열이 탄핵해버리면 바로 대통령 선거인데 그러면 이게 뭐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다 사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게 윤석열 탄핵하면 바로 그냥 자기들에게 사법 리스크는 끝났다 보는 거예요. 네. 이 무슨 이게
망발입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는 전부 그래 보고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무죄 못 받는다. 이렇게 비법률적으로 이게 돌파하자. 그래서 200석에 그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그냥 200석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총선 보면서 진짜 절박한 2명 2대2 경기로 보거든요. 저쪽에 절박한 게 조국 이재명이고 이쪽에 절박한 게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저쪽은요. 왜 절박하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절박해요. 근데 이쪽 윤석열 한동훈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겁니다. 절박할 이유가 틀려. 이재명이든 조국에 더 절박하지. 조국은 바로 구속되니까 빨리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내 살려면 이재명도 살아야죠. 따라서 저는 절박한 2대2 경기인데 조국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 절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범죄 집단으로부터 절박하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몸무게 8kg 빠지고요. 어금니가 깨지고 뭐 이빨도 흔드는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요. 조국이가 절박하다 그러니까 이 그 딸 조민이가 뭐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이제 그 예. 벌금 1,000만 원이 네. 어제 선고됐는데요. 네네. 아마 이제 양형은 판사가 볼 때 1,000을 때린 이유는요. 네네. 아마 비난 가능성은 이제 크다. 그런데 그 조민이가 이제 고졸이 됐고 실제 위조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했고 그다음에 그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참작해서 벌금 1,000을 때리냈는데 조민이가 이제 앞으로 2개 더 기소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하나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홍삼을요. 자기가 의사인데 홍삼을 꾸준히 몇 달 복용해 봤더니 몸에 너무 좋더라. 이게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그거 사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 중국의 그 조기 있잖아, 조기. 조기하고 이제 그 부서라는데 부서. 부서. 그걸 이렇게 교배를 한 조기하고 닮은 물고기 있잖아. 이걸 참조기나 팔았고 구속됐거든요. 그것도 제가 맡아서. 그러니까 근데 조민이가 홍삼을 사기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것도 아마 처벌될 거고요. 그다음에 조민이가 얼마 전에 그 정인 나가가지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사무국장 그거 재판에 거짓말한 거. 자기가 이게 꼭 갔다고 적어냈는데 실제 그 조민이처럼 어린 여고생 있잖아. 그 교복을 보고 실제 어느 학교 학생인지 밝혀냈거든요. 아마 조민이는 이제 그 앞으로 2개 정도는 더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논평을 했는데 그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자들의 그 조수진이 뭐 이제 사퇴는 했지만 이건태니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이게 완전 빵점이다 하는 그 논평을 제가 했어요. 이거 왜 이렇죠? 이런 자들을 모아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쪽 그 문화가 그런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 운동권 문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이부터 쭉 보면요. 아마 이제 그 자기들은 이제 소영주의 총학생회장으로 내가 앞에 서면 막 대학생 그 여학생들이 자기를 우르르 보고 그러면서 이게 막 여성들이 오히려 남자 존경하면서 이게 원한다. 이런 게 안희정 그 아닙니까? 다시 보면 그 운동권의 문화가 성인지 감성이 제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 변호는 뭐 조수진은 이제 이재명한테 비하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조수진은 이제 그냥 성폭력 정도 변호했는데 이제 뭐 여성 10살짜리 여아가 아버지한테 당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다음에 피해자 다음이 중요해. 성폭행은 무조건 배심제로 가. 그럼 국민 앞에서 여자가 쪽팔리니까 정은 못해. 뭐 이런 거거든요. 조수진은. 근데 이재명은요. 주로 이제 살인하고 조폭을 전문했습니다. 살인 사건과 조폭을.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법지식이 없잖아요. 변호할 때마다 하는 말이 심신미약입니다. 심시상실입니다. 아무 그런 이거 외에는 변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심신미약 전문 변호사고 그다음에 그 조폭 그다음에 그 살인 전문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자기 큰 누나 아들 있잖아요. 자기 이제 큰 누나 아들이 이제 옛날에 그 스토커죠, 스토커. 스토커인데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여성을 19번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를 18번, 둘이 37번 찌르고, 그래서 이제 잔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아버지는 5층에서 뛰어내려 평생 불구된 이거의 조카입니다. 이재명 집이 천박합니다. 조카예요. 근데 야 우리 조카는 심신미약이어서 봐줘 이런 변론한 거죠.
그다음에 그거는 조카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또 살인 사건을 뭐 한두 건이 아닌데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재명이가 다른 사건은 이제 그다음에 2007년도에 변론인데요. 남자 여자가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어린 딸이 있었거든. 아마 네. 이혼녀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농약하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방에 딱 방문을 잠그고 딸이 보는 앞에서 여성 보고 농약을 먹고 죽든지 이렇게 강압한 거예요. 근데 여성이 안 하니까 칼로 8번 찔러. 이걸 이재명이가 변호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심신미약이야. 이런 식으로 변호. 그다음에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변호부터 심각합니다. 조수지가 사퇴하면 이재명은 몇 배 더 사퇴 사유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자, 이게 뭐 아침부터 참 흉측한 얘기를 자꾸 해야 돼서 이제 근데 이재명이 하고 김혜경이가 법카 가지고 장난질을 쳤잖아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에 법카 갖고 장난치는 자들이 더 있는데 이 자들은 그 이재명이는 처벌을 못 하겠죠? 이게 예. 이게 이제 그 동작구에 예. 국회의원 아내라고 현재 국회의원 아내라고 써놨잖아요. 예. 차라리 이름을 쓰지. 어. 아니 한번 생각 동작구에 국회의원이 둘이 있잖아요. 둘 있죠. 김병기가 갑에 있고 그다음에 이수진이라고 주모 있잖아. 그 주막집에 주모처럼 그 이수지가 을에 있잖아. 근데 쫓겨났잖아. 근데 이수진이도 현역 국회의원인데 아내가 썼다는 게 이수진은 여자잖아. 남편이 써야지. 아니 이수진은 여자니까 아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병기명 김병기명이 대단한 실세입니다. 최고 실세 공천 과정에 수석 부총장 최고 실세였어요. 그 자격 심사했던 자. 예, 간사입니다. 간사. 예. 김병기 아내가요. 예. 구의원인데 부의장 같아요. 예. 동작구에 그 부의장 있잖아요. 예. 구의원. 그 버카. 이제 의장이나 부의장 정도는 많이 주겠죠. 일반 의원 같으면 버카 이렇게 마음대로 못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의회 예산으로 쓰는 법카. 그렇죠. 예. 이걸 이렇게 카드를 그냥 아예 대여해 준 거예요. 원래 버카를 이렇게 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일단 부인이 쓴 거는 2건만 밝혀졌는데 예. 부인이 쓴 거는요. 식당에서 이제 그 14만 원하고 20만 7천 원, 35만 원 두 군데 쓴 거는요. 요거는 이게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두 개를 쓰고 나서 이제 그 뭐라고 써놨냐면 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라고 써놨거든요. 네네. 관계자 간담회. 아하. 근데 그때 구의장이요. 예.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추미애가 그랬잖아요. 추미애가 정치자금 카드를 자기 아들 그 훈련소 퇴소할 때 소고기 사주고 그때 기름이었잖아. 네. 근데 자기는 군부대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벌금이 50만 원인가 넣었잖아요. 네네. 추미애도 처벌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행정재무위원회 그 부의장이 참석 중인데 허위로 썼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거 두 개를 빠지 못하고 네. 그 외에도 고발된 게 권익위원회 그 양심선은 신고를 했거든요. 동료가. 거기에 보면 뭐 김병기도요. 자기 참석한 회의에 뭐 갈비탕 70만 원을 카드로 쓰고 내역이 막 지금 보니까 기사 보면 내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게 좀 파문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거는 엄청나게 범죄거든. 아니 카드를 줘버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네.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는 뭐 그건 뭐 정치적 관행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단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활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뭘 법카까지 다 갖고 오라 그래갖고 직원들이 쓰고 만약에 그랬다면 예? 이거는 진짜 그건 집단적인 도둑대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또 그 김병기가요. 부인이 네. 아까 쓴 거 2건 빼고 예. 아까 갈비탕 70 빼고 네네. 또 이제 그 이자들은 초밥을 줘. 카드가 초밥을 좋아하는가 봐. 이재명이도 전부 초밥인데 뭐냐면 이 부의장이 여의도 소재 초밥집에서 48만 원. 또 이게 여의도 소재 초밥집에서 13만 2천 원. 네. 요것도요. 한번 생각해. 동작구 구의원이죠. 근데 여의도가 동작구입니까?
동작구 구의원인데 여의도는 영등포지. 그러니까 여의도의 초밥집에서 48만 원, 13만 2천 원 법인카드 이것도 김병기가 국회의원이니까 이게 합리적 아닙니까? 아하. 지금 이게 카드를 아예 줘버렸다니까. 야 이거는 이런 걸 또 처음 봅니다. 저도 보통 이게 돈은 좀 받잖아 정치 자금을 구의원들한테. 네, 그렇지. 카드 자체를 받아가 자기 다 써버리는 건 처음 봅니다. 이 커질 겁니다 막. 예. 자, 마지막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A 의원 김병기 측은 뭐 언론에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 어쩌고 저는 기사를 소개한 거니까 그럼 뭐 법적 대응 하든 말든 제가 변호사니까 저는 그런 거는 겁 안 나요. 알겠습니다. 딱 기사 그렇습니다. 예. 이 도태우와 장해찬 이 공천 파동으로 대구 민심과 부산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 집토끼도 뛸 줄 안다. 뭐 이런 플래카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영남 민심을 잘 아시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제가 이제 그 도태우도 친하고 장해찬도 뭐 동생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무소속 출마한 걸 제가 이제 그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비판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네. 솔직히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그 천안함하고 비교하면 억울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이제 그 어제 그 서해 수호 날이잖아요. 거기에 막말했던 뭐 박선원 또는 이제 노종면, 권칠성 뭐 많거든요. 네네. 이런 자들에게 공천 다 받았어요. 네. 천안함을 이게 가짜뉴스 이런 자들도. 네. 근데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그 5.18을 검증을 하자 법대로 이것 때문에 저는 취소했다 봅니다. 뭐 이제 그 노무현 뭐 문재인 그 비판한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아마 이제 그 5.18 때문에 저는 취소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 상당히 그 천안함하고 비교하면 억울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해찬이는 이제 그 양문석하고 비교해 보면 좋아요. 양문석이는 이게 공인인데 온갖 이게 막 온갖 진짜 막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네. 8년 동안 손흥민 비교하는데 8년 동안 막말만 진화했지 정치적으로 큰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막말이 더 저질러 이게 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장해찬은 정치 입문 전에 어릴 때 뭐 일기삼막에 혼자 쓴 글이잖아요. 뭐 세상에 울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그 취소한 거는 너무 가혹하다. 첫째는 저는 그래 보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제가 장해찬한테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출연됐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산이든 어디든 한석을 민주당한테 어부지르게 헌납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예를 들어 수영구를 가보자고, 부산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것 때문에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정연욱 기자가 2등하고, 장해찬이가 만약에 3등 한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그냥 한석 가져가잖아요. 이럴 때는 2등, 3등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을 막아야 된다. 만약에 장해찬이가 압도적으로 1등 한다면 저는 근데 지지합니다. 1등 한다면 당선되고 들어오라 이거지. 네네. 한동훈 위원장 안 받겠다 했지만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이든 도태우든 1등 하면 1등 하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라. 받아주자. 이런 입장이고 네. 만약에 그 때문에 분열돼서 우리가 2등 3등 하면 1등이 민주당이다. 이럴 때는 이게 단일화해서 어떻게든 이게 민주당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그 좋은 생각이시네. 예. 그럼 단일화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할 때는 3등이 양보하는 게 맞죠. 예, 단일화는 이 경선하고 달라서 후보와 후보가 뭐 단판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죠. 여론조사에서 누구든 지는 사람이 덜 나오는 사람이 사퇴하면 돼. 예. 사퇴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단일화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프레카드에다가 후보 단일화 뭐 이렇게는 못 써. 선거법상. 그렇지만 그건 지역에서는 다 아니까. 저는 뭐 장해찬도 뭐 도태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그 이제 대구와 부산이 조금 양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다를 수 그거는 이제 후보마다 또 지역 사장마다 해야 되겠지만 기본 원칙에는 좀 그 공감합니다. 예. 그거 하라고 좀 권해야 되겠네. 지금 이제 대구는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도태우하고 국민의힘 후보 있잖아요. 통일부 차관. 이 싸움이 그냥 가면 돼요. 이기는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부지리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산은요. 민주당이 셉니다. 부산은 이게 민주당이 막 도처에 접전. 대부분 여론조사가 예. 이럴 때는 이게 어부지리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이럴 때는 경우에- 단일해서 민주당이 막아야 그럴 된다. 경우에 근데 만약에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장해찬이나 국민의힘 후보 역사에 죄를 짓는 거죠. 저는 장해찬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압도적 1등 하면야 그건 문제 없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나 안 하겠다 그러면 나는 공당의 후보다 이러고. 그래도 이게 본인이 국민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3등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1등이고 아슬아슬하게 장해찬하게 접전하는데 국민의힘이 한 10% 20% 얻어서 압도적 3등이면 사퇴해야죠. 그냥 민주당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론에 따라. 그래.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총선이 이제 본격 시작됐죠. 시작됐습니다. 뭐 계속 제보고 우리 몇 석가 될 거냐,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전망을 많이 묻는데 네. 제가 뭐 그 정도로 전망할 정도 능력이나 이건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저는 큰 흐름을 보니까 이제 1파, 2파, 3파 지금은 이제 네 번째 바람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태로 봅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에 진짜 힘들었어요. 강서구의 보궐선거에 참패하면서 민주당이 압승한다. 민주당 바람. 이게 저는 1단계라 봐요. 근데 그 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입당을 하면서 완전히 바람을 일으키고 민주당이 공천 처음에는 민주당이 공천을 개판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105를 출석 가능하다. 이렇게 낙관론이 번진 요걸 2단계로 봐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가 3단계는 다시 바람이 민주당 쪽으로 간 거예요. 내일 투표하면 우리 힘들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올해 우리가 마지막에 도태우 장해찬부터 이종섭 황상무 이래가지고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오히려 근데 민주당이 단합하면서 지금 여론조사는 거의 지역구에 민주당이 거의 이기는 걸 놉니다. 여기 3단계로 지금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제 본격 선거 들어가면 4단계로 넘어가면 저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바람이 윤석열 한동훈 바람이 다시 한번 불 걸로 봐요. 네.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조국이가 오만합니다. 이자들이 200석 얻어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문석부터 아까 우리 박용진 잘라내는 것부터 지금 벌써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이 조국이 다 이긴 것처럼 설치네? 이런 게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본격 선거 가면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기회가 온다. 네. 따라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함에게 승리에 저는 희망은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버프다주먹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